네, 두 번째 이슈입니다. 네,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퇴 요구. 네, 여기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이 있게 좀 분석을 해 보겠습니다. 네, 대통령실은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해서 사퇴에 대해서 검토한 적도 없고 검토할 계획도 없다라고 우상호 정무수석이 정리를 했습니다. 대통령실은 이제 발을 빼는 모양새를 갖겠다. 잘하신 겁니다. 잘하신 겁니다. 대통령이 여기에 개입한다는 것은 엄청난 여론의 역풍을 가져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높습니다. 대통령실의 강유정 대변인이 그 민주당이 요구하고 있는 그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 요구에 대해서 원칙적으로 공감한다 해가지고 이게 굉장한 여론의 역풍을 가져온 거 사실이거든요. 중도층에. 왜냐하면 집권 여당이 나아가서 대통령이 대법원장 너 나가 이런 경우는 사례가 없습니다. 잘. 네, 굉장히 위험한 구도다. 위험한. 그러니까 강유정 대변인이 또 원칙적으로 공감한다. 그것을 또 속기록에서 삭제해가지고 기자들의 항의를 받고 이게 굉장히 지금 또 논란이 되고 있거든요. 강유정 대변인의 어떻게 보면은 뭐 자의반 타의반 중대한 실책이 있었던 것이죠. 근데 하여간 그거는 그렇고, 그러나 당에서는, 민주당에서는 추미애 그 법사위원장 등등 계속 조희대 사퇴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조희대는 윤석열이의 공범이다. 이런 상당히 그 센 발언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계속 몰아붙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번 현실적으로 한번 생각해 볼까요? 조희대 대법원장이 사퇴를 할까요? 안 할까요? 절대로 안 합니다. 절대로. 불가능한 거예요. 불가능한 거예요. 한 임기가 한 2년 조금 덜 남았죠. 나이 정년 70세에 걸리기 때문에 1년 한 9개월 후, 내후년 6월 달쯤에 이제 70세 나이 때문에 이제 퇴임을 하게 되는데 절대로 안 나갑니다. 네. 그러면 자꾸 사퇴를 요구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그것은 노림수가 있는 거죠. 계산을 하는 거죠, 계산. 그 계산을 우리가 읽어보자. 저는 민주당이 조희대 대법원장이 사퇴를 할 거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은 아무도 없을 테고, 진짜백이 얻고자 하는 목표는 뭐냐? 대법관 수 늘리기입니다. 이미 현재 대법관 14명, 너무 업무가 많다, 사건이 많다, 뭐 전 국민의 합의가 어느 정도 돼 있잖아요. 느린다. 근데 100명까지 늘리느냐? 이것은 또 역풍이 오겠죠. 그러니까 좀 적절한 수준에서 뭐 30명, 또 지금 나와 있는 안은 뭐 26명, 한, 현재가 14명이니까 한 2배 조금 안 되도록 대법관 수 늘리기. 이게 민주당의 노림수다. 이것을 이제, 물론 이제 대법관 수 늘리는 것은 헌법 사항이 아니고 법률을 개정하면 되고 민주당이 다수당이니까 법률 개정해서 통과시키면 되죠. 그러나 이제 여론의 광범위한, 특히 이제 중도층의 광범위한 지지하에 진행이 돼야 되는 거니까요. 근데 이번에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 나가라 하니까 중도층의 반발이 팍 느껴지거든요. 네,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대법관 숫자를 늘린다는 것이 실제 목표인데, 이것을 위해서 민주당은, 현실성은 없지만 더 큰 센 발언, 조희대 나가라. 이제 이런, 이제 압박, 채찍과 당근, 이제 압박, 채찍. 그리고 유화책으로 또, 부드럽게. 그러니까 대통령실은 대법원장님 뭐 사퇴하라 그런 건 생각해 본 적도 없습니다. 앞으로도 그런 건 없습니다. 유화책, 책칙과 당근. 그런데 실제로 노리는 거는 대법관 수 정원이다. 이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반드시 해야 됩니다. 반드시. 왜 그러냐 이게 왜 이걸 반드시 해야 되느냐? 네, 그만큼 중요한 이유가 있기 때문이죠. 미국의 1929년에 터진 미국 대공황을 극복하기 위해서 역시 그때도 민주당, 아시는 루즈벨트 대통령이
뭐 뉴딜 정책이다, 뭐 여러 후보댐 공사다, 또 노동자들의 최저임금을 올려준다 해서 이제 유효 수요를 증대시켜서 이 공급 과잉의 대공황을 이제 해소해야 된다. 이게 이제 케인즈 이론이죠. 위대한 케인즈의 유효 수요 이론. 그때 처음으로 국가 경제 전체의 거시 경제를 정부가 어떻게 정책을 해야지 이 공황을 돌파할 수 있다라는 거시 경제학이라는 게 케인즈에 의해서 처음 나온 겁니다. 예. 그전에는 다 뭐 지금 표현으로 하면 미시 경제학이죠. 예. 시장에 맡기면 뭐 자동으로 돌아간다. 케인즈가 천재 중에 천재죠. 제가 가장 존경하는 경제학자 케인즈. 예. 정부가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다, 이거 안 된다. 지금 그래서 이렇게 어려울 때 정부가 가만히 있으면 없는 사람, 자영업자, 서민들은 죽으라는 소리냐 이거죠. 그래서 케인즈가 이 자유주의 경제학자들, 그 사람들은 돈 있는 사람들의 편이다. 예, 돈 있는 사람들이야 뭐 경기가 불황이면은 더 기회가 많이 옵니다. 예, 부동산 가격 떨어지면은 자기들이 왕창 먹고 나중에 또 올리고 서민들은 다 죽는다. 이게. 그래서 서민들을 살리기 위해서 이재명 정부가 1차 쿠폰, 2차 쿠폰, 그까지 저는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러나 3차, 4차, 5차 쿠폰, 이거는 안 되는 거죠. 경제를 살릴 수 있는 그런 케인즈가 제시한 바와 같은 그러한 새로운 유효 수요 증대 정책을 내놔야 되는 거죠. 예, 어쨌든 케인즈의 그러한 이제 혁명적인 이론에 의해서 루즈벨트 대통령이 그래서 유효 수요를 끌어올리자, 노동자들의 최저임금도 높여주고 근로복지도 향상시켜주자, 예, 그런 정책도 쓰고 공사라든가 이런 정책도 썼죠. 똑같이 한 게 김대중 대통령 때 한 거예요. 그때 사회복지, 사회안전망도 만들면서 그 어려운 IMF 때 말이죠. 그러면서 또 유효 수요를 증대하기 위해서 여러 닷컴 경제를 활성화시키고 젊은이들의 벤처 창업, 이것을 정말로 활성화시켜서 김대중 정부 때는 연평균 경제 성장률이 IMF 터지고 마이너스 3%가 떨어졌는데, 마이너스 3%였는데, 나머지 연평균 7%를 달성했습니다. 대단한 거죠. 김대중, 위대하다. 저는 정말 김대중 박수 칩니다. 자, 이제, 그래서 지금 루즈벨트 그래서 대통령이 그 당시에 이제 그런 정책을 하려고 법안을 통과를 시켜야 되는데, 법안을 의회에서는 통과시켰더니 미 연방 대법원에서 보수 대법관이 많아가지고 6대4 이런 식으로, 그게 9명이니까 뭐 5대4 뭐 이런 식으로 뭐 다 위헌이다, 기업의 자유를 침해한다, 그래서만 무효화시키니까 이거 안 되겠다. 그래서 루즈벨트 대통령 민주당이 낸 안이 지금 우리 민주당이 내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그래, 대법관의 수를 늘려버리겠다. 예, 대법관의 수를 9명에서 20명으로 그냥 늘려버리겠다. 11명을 루즈벨트 지지하는 그런 훌륭한 판사로 대법관을 뽑겠다. 이거를 밀어붙이려고 했어요. 그게 미국 사법 역사상 엄청난 사건이었습니다. 예, 미국은 대법원을 워낙 존중하기 때문에. 그걸 코트 법원이라는 뜻이고, 우리 백패킹, 예, 배낭에 막 뭘 넣죠. 이 대법관을 막 늘린다 이거지. 예, 코트 패킹 플랜이라고 합니다. 대법관 늘리기 작전. 그러자 다행히 보수 대법관 한 분은 돌아가셨고, 또 오웬 로버츠, 재벌집 아들이었던 오웬 로버츠 보수 대법관은 자신의 사상을 바꿉니다. 예, 서민을 위한 정책, 케인즈 이론 맞다. 그렇게 해서 역전이 돼가지고 뉴딜 정책이 이제 법안으로 시행이 됐던 것이죠. 예, 그럼 굉장히 유명한 미국의 사건인데, 자, 지금 우리나라 민주당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민주당에서 추진하는 게 역시 대법관을 늘리는 것이다. 누구를 위해서? 서민들, 예, 국민들을 위해서, 예, 가진 자의 편에 서 있는 유전, 무죄, 돈 있으면 무죄 이런 게 아니라, 네, 판사들, 검사들 전부 유전, 무죄예요. 네. 그래서 지금 이 대법관 늘리기는 그런 미국의 그런 엄청난 역사와도 맞닿아 있습니다. 이렇게 역사를 전체를 통찰을 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야 정당성이 부여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더 현실적으로 이번에
민주당 대법관 늘리기에 그 뭐 국민들이 혜택을 보는 거지만 당장 가장 중요한 어떤 이 문제는 뭐냐? 이재명 대통령에게 걸려 있는 사법 리스크, 형사재판 5개 이거거든요. 이거를 해결을 하는 게 5년간의 대한민국 이 이재명 정권의 정치적 가장 중요한 전국의 불안 요소이기도 하고 이것을 해결함으로써 전국의 안정 요소이기도 합니다. 당장 국민의힘 쪽에서 재판 다시 시작해라 이렇게 치고 나오잖아요. 그런데 제가 이제 계속 말씀을 드려왔던 해결책은 검찰이 이제는 앞으로 공소청이 재판을 담당하고 있으니 이것은 잘못된 수사요 기소다. 그러니 기소 자체를 원천적으로 없애버려라. 공소 취소하라. 그런데 지금 검찰을 완전히 없애버리는, 그래서 검사들의 반발이 굉장히 심한 이런, 단계에서 공소청, 검사 출신들이 대부분일 것으로 보이는데 이 사람들이 알아서 공소 취소하고 그 수사 검사들 나쁜 놈, 뭐, 이렇게 될 가능성은 현재로서는 또 좀 그렇게 밝지는 않습니다. 네. 그러나 시간 여유는 있죠. 5년간 임기 동안. 그렇지만, 이제 공소 취소가 안 되면, 그리고 이제 2개의 사건, 조희대가 선거법 위반, 유죄다, 박의한순, 서울 고등법원이잖아요. 위정교사도 서울 고등법원이거든요. 이거는 공소 취소를 못 합니다. 공소 취소는 1심에서만 할 수 있고 2심에서는 못 한다 이거예요. 그러면 이건 또 어떻게 해야 되느냐? 골치 아픈 게 많죠. 근데 어쨌든 이제 궁극적으로는 대법원에서 무죄다 이러면 끝나는 거 아니에요. 뭐 1심, 2심이 유죄를 때리더라도. 그래서 최후적으로 대법원에서 만약에 지금 이번에 보면 14명의 대법관 중에 지난번 5월 달에 조희대 말대로 유죄야, 박의한성이야, 이재명, 선거법 위반이야, 대통령 자격 없어. 그 14명 중에 10명이나 됐잖아요, 10명. 예. 그런데 만약에 추가로 12명을, 좀 민주주의적인, 진보적인 대법관으로 뽑게 되면, 그래서 26명, 30명 이렇게 채우게 되면 대법원에서 무죄야! 이렇게 만들어낼 수가 있겠죠. 그걸 뭐, 자기적으로 만들어낸다는 뜻이 아니고 그 사건의 진실에 맞게 실체적 진실에 맞게 말이죠. 그리고 법과 원칙에 맞게. 그래서 이 문제를 대법관을 늘리는 것은 이재명 정권의 안정성에 그리고 차기 정권 재창출과도 바로 맞닿아 있는 겁니다. 그렇죠. 네. 이재명 대통령의 5개 형사재판의 사법 리스크 이게 민주당 정권 5년 동안에 가장 중대한 전국의 뇌관이다. 이 문제를 원천적으로 해결하는 것은 대법관 수를 늘려놓는 거다 이겁니다. 물론 공소 취소도 또 이제 노력을 해보고 여러 가지를 또 이제 동시에 해야 되겠죠. 이러한 그런 중대한 목표, 그러나 말할 수 없는, 이런 얘기를 제가 민주당 의원들한테 많이 지금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현재 조희대 대법관 사퇴하라. 이것은 현실성이 없다는 걸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법관을 늘린다. 루즈벨트 대통령이 했던 코트 패킹 플랜으로 그 대공황을 돌파한다라는 역사적 의미가 있었던 것처럼 현재 이재명 민주당에서 대법관을 늘림으로써 이 이재명 5개의 형사재판 리스크를 제거하고 전국의 안정성, 차기 정권 재창출이라는 근본적인 문제, 그리고 국민을 위한 대법원, 이런 근본적인 문제와 역시 맞닿아 있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후원, 그리고 특별 가족회원 많이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후원이, 여러분들의 참여가 민주공화국을 지키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